안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슬픔뿐 아니라 때론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를 남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후배가 겪은 가족의 장례와 상속 문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유언공증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0여 년 전 후배의 부모님은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개업하려는 사위의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해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위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고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힘든 환경에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장인으로서 최대한 힘을 보태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온 가족의 지원과 기대와는 달리 사위의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였고 딸은 영어과외나 편의점 알바를 하여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직원들 월급, 사무실 월세, 그리고 대출 이자 등을 해결하기 힘들게 되어 사위는 또 다시 장인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달리 방법이 없어서 아들에게 내가 힘을 좀 보태줘야겠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대출 받아서 3천만 원을 보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사업은 나아지지 않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며 후배의 누나는 결혼 5년 만에 얻은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 압박과 아이를 잃은 심리적 고통 때문이었는지 그 후배의 누나는 얼마 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업도 힘든데 그렇다고 아내의 병간호에만 전념할 수 없기에 두 사람은 처갓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위도 감사한 마음에 처음엔 장인 장모께 생활비도 드리고 가끔은 먹을 것도 사오곤 했답니다. 그런데 암 투병 생활은 길게 이어지고 점점 병간호는 노부모님에게 맡겨지고 사위는 이를 핑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는 객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적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적들 외에는 진전이 없었고 점점 사무실 운영 자체도 어렵게 되었죠. 그런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다행히도 딸은 조금씩 후전이 되어 완치 판정을 기대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딸의 유방암이 재발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끝내 하늘로 갔습니다.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장례 마지막 날에 사위가 부의함을 자기들 방으로 가지고 가더니 조의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동안의 암치료에 돈이 많이 들었고 동생한테 빌린 돈도 갚아야 한다면서요. 이제껏 처가집에서 치료비 한번 제대로 보태주지 않았다고 불평까지 하더랍니다. 늙은 장인 장모는 자식을 잃은 슬픈 상황에서 장례식장에서 따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도 하는 건가 하면서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차릴 때 자기 돈 하나 없는 상태에서 장인 장모집 담보대출 잡은 거며 처남이 대출받아 보탠 돈이며 처갓집에서 병간호하며 먹이고 들어간 돈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기 돈 하나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욕심만 커서 처갓집 도움으로만 사업을 벌이고는 제대로 사업도 못하여 수년간 계속 제 마누라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여 암에 걸려 먼저 세상 떠나게 한 장본인인데 이제 처가와는 마지막이고 더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 돈 몇 푼이 그렇게 탐이 났던지 그렇게 안면몰수를 하더랍니다. 집에 와서 부모와 아들은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이토록 세상 물정을 모르고 순진하게 살아왔던가. 후배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자책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왕래는 끊겼고 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후배가 우연히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이 아닌 사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 발생 시에 딸의 재산권이 사위에게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집이나 현금 등을 정리할 때도 사위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원수가 된 사위를 또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가 수소문 끝에 알아낸 방법이 법률사무소에 가서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에게만 남긴다는 유언을 미리 하고 그 유언을 공증하는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증의 증인이 되어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유언 공증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유언이라고 하면 이전에 드라마에서 많이들 봐왔던 것으로
주로 돈 많은 회장님들과 관련된 상속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상속 관련 분쟁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가족에게, 즉 상속인에게 미리 상속을 어떻게 할 건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남은 유족들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 관련하여 유언을 하고 유언을 공증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유언자와 증인,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 유언 집행자의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공증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유언 대상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인 및 유언 집행자 선정. 증인 2명은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열 쪽,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가 아니어야 하며 객관적인 제3자가 적합합니다. 보통 친구면 됩니다. 유언 집행자는 제한 능력자나 파산자가 아니어야 하며 수증자가 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원조회. 공증인은 증인과 유언 집행자의 결격 사유 유무를 등록 기준지, 즉 본적지 관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며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네 번째, 유언 공증의 실행. 유언자, 증인 2명, 공증인이 한자리에 모여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 후 각자 서명날인합니다. 공증인도 서명날인하여 유언공정증서가 완성됩니다. 다섯째, 정본 교부 및 보관. 완성된 유언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가 보관하고 정본이 유언자에게 교부되면 유언공증의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사 변수가 많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우린 재산도 별로 없는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상속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적어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다양하게 많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챙기고 가족이 곤란을 겪지 않고 평화롭게 유산 정리를 하시길 바란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특히 저희 지인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